요즘 들어 사람 만나는 게 유독 피곤하신 분들 계세요? 분명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닌데 약속이 잡히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찝찝해지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든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주에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피하게 되는 구조를 타고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화개살이 왜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자세한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고정 댓글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자, 먼저 내 사주에 화개살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세력 어플 아무거나 다운받아 주세요. 본인의 생, 년, 월, 일 태어난 시간을 넣으시고요. 아래쪽 줄, 지지를 한번 봐주세요. 지지에 진, 술, 축, 미, 이 네 글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있는 분은 화개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용, 개, 소, 양에 해당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화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삼합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진짜 화개살이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진, 술, 축, 미가 내 사주에 있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화개살을 이해하려면 우선 글자부터 봐야 하는데요. 화개라는 뜻은 빛날 화, 덮을 개라는 뜻으로 빛나는 것을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능이 있고 매력이 있는데 그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도화살이 활짝 핀 꽃이라면 화개살은 뚜껑이 덮인 보석함 같은 거거든요. 열어보기 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열어보면 어머,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첫 만남에 확 끌리는 타입은 아닌데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선 감수성이 보통 사람의 몇 배는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진술, 축, 미는 전부 토오행이거든요. 토오행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땅이거든요. 이 전환기의 땅은 무엇이든지 다 흡수해요. 비가 와도 흡수하고, 낙엽이 와도 흡수하고, 씨앗이 떨어져도 품어주는 그런 땅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이게 뭐냐? 옆 사람의 기분, 분위기, 감정까지 다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감정 스펀지 같은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왔는데 본인 에너지는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바닥에. 상대방은 아, 시원하다. 얘기 다 했다. 하는데 하객살이 있는 분들은 그 에너지를 다 받은 거예요. 모임에 가면 더 심해요.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동시에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에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좋은데, 아, 사람이 너무 피곤해. 이거 진짜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을 피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인데, 이거 들으시면, 와, 이거 나였어. 라고 하실 거예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의 깊이가 남달라요. 사주 교육에서 화개살을 철학자의 살, 종교인의 살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좀 뭔가 가벼운 고민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사람이 오늘 뭐 먹지? 하고 가볍게 고민을 할 때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막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막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나는 왜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좀 근원적인 생각을 잘 해요. 생각의 레이어가 한 단계가 더 깊은 느낌이에요. 그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보통 사람은 오늘 뭐 먹지? 고민할 때 화개살에 있는 분들은 약간 나는 왜 이걸 먹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사 동료들이 드라마 얘기를 하고 연예인 얘기를 할 때 본인은 속으로 아, 이거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그 소소한 대화가. 억지로 맞장구를 치다 보면 더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더더욱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해요. 100명과 얕게 아는 것보다 한두 명과 깊게 통하는 걸 훨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혼자가 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사주의 화개살 옆에 편인이나 정인 같은 인성의 기운이 같이 있으면 이 성향이 더욱 강해지거든요.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 배는 충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오, 이거 완전 나잖아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근데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좀 속상할 수 있는 이유인데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상처를 많이 잘 받는 구조예요. 화개살은 진, 술, 축,
전부 토오행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토오행은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있는 글자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를 말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생의 기복이 좀 심하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멈췄다가 또 확 열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람 관계에서 보면 어떤 시기에는 사람이 확 몰려요. 굉장히 매력있다. 엄청 편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또 어떤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뚝 끊겨요. 연락이 갑자기 뜸해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아, 사람한테는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방어 기제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한테도 그냥 좀 크게 마음을 안 주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선제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화개살이라는 게 고독의 살로도 불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혼자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고독이 오히려 화개살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화개살의 화가 빛나는 것을 덮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덮여있던 빛이 터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이 깊어지고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포착하기 시작해요. 예술가나 작가나 상담가, 철학자 혹은 종교인 이런 분들은 화개살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바로 이 고독의 시간에서 나오는 깊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내면이 충전이 되는 신호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와 깊이가 맞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런 소수의 관계를 소중하게 하시면서 화개살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힘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자, 그럼 나는 화개살이 진짜 강한가? 이게 궁금하시면 화개살이 강하게 작동하려면 삼합 조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삼합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세력 아래쪽에 진의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세 칸 중에서 신금이나 자수 글자가 같이 있으면 이 진이 화개살로서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출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인이라는 글자나 오라는 글자가 같이 있으면 인오술 해서 화개살이 강하게 발동합니다. 축토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사화나 유금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으면 화개살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미토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해수나 묘목이라는 글자가 지지에 같이 있으면 화개살이 강하게 작동을 해요. 여기에서 추가로 화개살 글자 바로 위칸도 토의행이다. 예를 들어서 무진, 기축, 무술, 기미 이런 조합이면 화개살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건이 맞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이 거의 정확하게 해당되실 거예요. 그러면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죄책감 없이 확보하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리지? 이런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밥 먹는 것만큼 필수적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숫자를 좀 줄이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깊이가 통하는 두세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화개살은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서 빛이 나거든요. 셋째로는 여러분의 깊이를 표현할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글을 쓰는 것도 좋고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요. 영상을 만들든 상담을 하든 혼자 쌓아온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가 있으면 에너지 순환이 되면서 사람 간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화개살이 현대사회에 오히려 강점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SNS, 유튜브, 블로그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나의 세계관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화개살에 덮여있던 매력을 온라인이라는 무대에서 활짝 펼쳐보는 거예요. 자, 오늘 화개살 때문에 사람을 피하게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감정 흡수력이 너무 강해서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둘째로는 생각의 깊이가 깊어서 피상적인 관계가 잘 맞지 않아요. 셋째로는 기복의 반복으로 스스로 방어 기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뒤집으면 장점이 돼요. 감수성이 강하니까 사람 마음을 잘 읽고요. 깊이가 있으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고요. 기복을 겪었으니까 회복력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화개살을 고독살로만 볼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살로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의 혼자 있고 싶은 마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 타로보는 해나였습니다.